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5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세 가지 라인업 중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요.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을 생각하면 기본 모델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성능과 카메라 위주라면 울트라 모델이 더 유리해 보였기 때문이죠. 구매 직전까지 이 두 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하였습니다만 결국 이번에도 기본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23 기본형을 시작으로 3년째 제일 작은 기본형을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S25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을 보셨을 테니 전작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인 블루 블랙입니다. 완벽한 블랙이라는 느낌보다는 빛에 따라 블랙 바탕에 회색과 파란빛이 살짝 보이는 듯한 색상입니다. 제가 이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카메라 링 때문인데요. S25에서 유독 커진 카메라 링이 너무 튀기 때문에 블랙 색상을 통해 일체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S24와 23을 보게 되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S25 시리즈는 조금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이 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S25 기본형은 금 나누기가 최소화된 모델이면서 가격까지 동결되어 폰을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기 정말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폰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휴대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폰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3년 연속 기본형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휴대성입니다. 무게는 둘째 치더라도 화면이 너무 큰 스마트폰의 경우 손으로 휴대하기도 어려우며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너무 툭 튀어나와 걸리적거리는 게 불편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폰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의 경우 작은 폰을 구매하기 위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아이폰 16을 기준으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하지만 갤럭시에서는 작은 폰의 선택지는 기본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S25 기본형에서도 삼성에서 플러스나 울트라와의 금 나누기를 최소화하여 출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선 S25 칩셋부터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를 탑재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전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기에 추가로 12기가의 램 역시 동일하게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와 램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이죠. 이건 전작인 S24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삼성에서 엄청나게 후한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의 경우 기본형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하였고 오직 울트라에만 스냅드래곤을 적용하여 성능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울트라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금 나누기를 보여주었거든요. 램 역시 기본형에는 8기가, 울트라에는 12기가를 탑재하여 하드웨어 스펙에서도 완벽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이번 S25 시리즈는 기본형을 엄청나게 배려해준 것이죠. 기본형을 구매하더라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성능으로 빠릿빠릿한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보게 되면 현존 최강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해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멀티코어에서는 더욱 높은 점수가 나오면서 이제는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네요. 사실 매번 작은 폰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금 나누기가 조금 있더라도 기본형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동일한 칩셋과 램 덕분에 왠지 이득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언제 또다시 칩셋과 램으로 금 나누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S25 기본형이 꽤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56기가 기준 기본형은 115만 5천원, 울트라는 169만 8,400원으로 두 기기 간의 금액 차이는 54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릴 작은 부분에서의 금 나누기가 분명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급 차이면 S25 기본형을 구매하여 54만원을 절약하고 이 돈으로 버즈3와 워치7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남죠. 물론 울트라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울트라 구매가 잘못됐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본형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전작 대비 다이어트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물리적으로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형이죠. 단 162g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16 일반 모델보다도 8g이 더 가벼운 무게이죠. 실제 손으로 들었을 때 정말 가볍습니다.
요즘 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거운 폰은 손목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더욱더 가벼운 무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엣지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 가벼운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폰으로 사용해야겠죠. 제가 아이폰을 구매할 때 가벼운 무게 때문에 16 일반 모델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120Hz와 망원 카메라는 포기를 못해 어쩔 수 없이 199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의 경우 기본형에서도 수년 전부터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주고 있죠. 솔직히 2024년, 2025년에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120Hz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게다가 기본형의 망원 렌즈가 포함된 3개의 카메라 역시 탑재되어 전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항상 기본형을 구매하고 있죠. 자, 그럼 울트라 대비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유선 충전 속도입니다. 기본형은 25W 유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울트라에서는 45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물론 충전 속도는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이는 유선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무선 충전의 경우 동일하게 15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충전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두 기기 간의 충전 속도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형에서는 4000mAh, 그리고 울트라는 5000mAh로 1000mAh 차이가 발생하죠. 저는 기본형으로도 하루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배터리 용량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해상도 차이와 UWB 지원 여부, 그리고 중요한 카메라 해상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형에서 120Hz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욕심나는 기능이 하나 있다면 울트라에는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확실히 이는 유용하겠더라고요. 이처럼 울트라와의 급 나누기는 분명 발생하지만 결국 쾌적한 성능보다는 휴대성을 선택함으로써 기본형이 저에게는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폰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형이 좋을 수도 있고 울트라가 매력적인 폰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성향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언제 성향이 바뀌어 울트라로 갈아탈지 모르니까요. 자, 오늘은 갤럭시 S25 기본형의 첫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S25에서의 GPS 이슈, 또는 기본형의 카메라 성능 등 다양한 활용기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